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한 달에 20만 원을 내는 암보험이 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료 납입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한 10년 남은 거예요. 120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2,400만 원.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암 진단비 받는 거 수준의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납입 면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납입 면제란 말은 그야말로 보험료를 앞으로 납입을 안 해도 된다, 면제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고객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약관에서 규정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할 부분을 면제를 해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개인 보험이 납입 면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셔야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서 나온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 납입 면제가 되는 건가요? 판매 상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나 50% 이상의 후유장애, 그리고 80% 이상의 후유장애, 그리고 암 진단, CI 진단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납입 면제를 해준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납입 면제라고 하면 어쨌든 뭐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니까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또 좋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순하게 이번 달 보험료 5만 원 납입 면제해준다, 이렇게 하면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이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입 초반에 예를 들어서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분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납입을 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보장은 그대로 다 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한 달에 20만 원을 내는 암보험이 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료 납입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한 10년 남은 거예요. 120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2,400만 원.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암 진단비 받는 거 수준의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납입 면제는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회사가 바로 처리해 주는 건가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 진단처럼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뭐 후유장애 50% 이상 상태의 경우 또는 80% 이상의 상태의 경우에 납입 면제를 해준다,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있겠지만 질병으로도 후유장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질병에서 납입 면제가 발생할까요? 50% 이상 후유장애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여기 이제 난소인데요. 양쪽 난소를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난소 절제는 이제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무릎 관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이제 치환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실 수 있고요. 안구를 가지고 오셨는데 안구를 적출하는 경우에도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상당히 납입 면제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부전증으로 이제 투석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도 납입 면제에 해당되실 수가 있으니까 기능이 있으신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이 납입 면제, 이 제도 보장을 받으려면 고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해당되시는 그런 후유장애라든지 암진단이라든지 그런 관련 서류들을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청구하시는 서류를 동반하여 보험증권이라든지 관련 부분의 내용들을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한번 확인을 받고 청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보험금도 청구를 했을 때 지급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듯이 납입 면제도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산을 해주신 네. 것처럼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방 목적의 장기를 적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무릎을 말씀드렸었는데 양측 무릎의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납입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통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 요즘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예전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갱신형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전까지 납입 면제를 해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셨던 보험의 어떤 정도의 납입 면제를 해주는지 그리고 납입 면제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는 보험 상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누가 봐도 암 진단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암 진단 받았다. 이런 거는 그냥 진단서만 내도 보험사에서 납입 면제를 해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딱히 전문가 선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후유장의 50% 이상, 후유장의 80% 이상 이렇게 조금 분쟁이 있을 만한 사건들은 손해상사 도움을 통해 가지고 네.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